여러분, 저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동탄 신혼부부 한 쌍이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가격은 16억 원. 근데 놀라운 건 가격이 아니에요. 이 부부가 30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어떡해요? 부모님한테 받았나요?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직접 번 돈이에요. 물려받은 거 없어요. 남편은 SK 하이닉스, 아내는 삼성전자, 둘 다 반도체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수식 없이 쉽게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부가 어떤 상황인지 팩트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30대 초반, 경력 5, 7년차 엔지니어, 연봉이 얼마일까요? 기본급만 따지면 8천에서 9천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도체 회사에는 PS, PI, OPI라는 게 있어요. 성과급 종류만 3가지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치킨 한 마리 순수익이 대략 5천 원이에요. 치킨집이 하루 50마리 팔면 한 달 수익이 7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반도체 엔지니어는요, 보너스 시즌에 치킨 200마리 수익을 한 방에 받아요. 세전 기준으로요. 호황기엔 기본급의 50%에서 100%가 성과급으로 나옵니다. 연봉 9천에 성과급 50%면 연간 실수령이 1억 2천에서 1억 5천을 넘기 시작해요. 이 부부 둘 다 그 라인에 있어요. 합산 세전 연봉이 2억 8천에서 3억 2천 구간입니다. 그래도 16억이잖아요. 대출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출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지금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에서 5%대입니다. 16억짜리 아파트 10억 대출 받았다고 치면 금리 4.5% 기준으로 월 이자만 얼마냐고요? 월 395만 원입니다. 근데 이 부부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가 1.5%에서 2%입니다. 같은 10억을 1.8%로 빌리면 월 이자는 150만 원, 시중 대출 대비 월 225만 원이 절약됩니다. 자, 이걸 길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월 225만 원, 12개월, 20년. 계산해보면 5억 4천만 원입니다. 회사가 이 부부한테 사실상 억 넘는 혜택을 준 거예요. 임금이 아닌 복지의 형태로요. 사내 대출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추가 연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대출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퇴사하면 일반 금리로 전환되거나 즉시 상환해야 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왜 서울이 아니라 동탄을 골랐을까요?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 화성 캠퍼스 있죠? 평택엔 삼성 P4 라인이 있고 SK 하이닉스는 이천에 있습니다. 이 세 곳을 지도에 찍어보면 딱 가운데에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동탄입니다. 출퇴근 방향 30, 40분 안에 세 곳이 다 들어와요. 서울 강남에서 평택 가면 출퇴근이 하루 3시간입니다. 근데 동탄에서 평택은 GTX-A 타면 20분대예요. 부동산은 결국 수요가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커질수록 그 주변에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예전엔 공장 근처 집값이 싸다고 했어요. 공장 냄새 나잖아, 소음 나잖아. 근데 이제 달라요. 삼성 하이닉스 공장 옆집은 연봉 1억 이상인 사람들이 경쟁해서 들어오는 곳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블이에요? 아니면 계속 오를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전문가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딱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참여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써주시겠어요? 1번, 버블이다. 곧 꺾인다. 2번, 뉴노멀이다. 구조적으로 간다. 댓글로 숫자만 써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편 기획할 때 진짜로 반영할게요. 우선 우려하는 쪽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반도체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꺾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처럼 다운턴이 오면
성과급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기본급만으로 16억 대출 이자를 감당하다 보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내 대출은 퇴사 순간 금리가 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면 이 부부한테도 위기가 됩니다. 그럼 반박하는 쪽은 어떻게 말하냐고요? AI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입니다. 엔비디아 HMAC 한 장에 4천만 원인 세상이에요. 이 수요를 뒷받침하는 HBM D램 없이는 AI 서버가 단 하루도 못 돌아가요. 삼성 하이닉스의 고용 안정성은 오히려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어느 쪽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옳은지 틀린지보다 여러분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자가 체크예요. DSR 40% 기준으로 합산 연봉별 최대 대출 가능액을 역산해봤어요. 합산 연봉 1억이면 최대 대출 약 5억에서 6억, 합산 연봉 1억 5천이면 약 8억에서 9억, 합산 연봉 2억이면 약 11억에서 13억, 합산 연봉 3억의 사내 대출까지 있으면 15억에서 16억 구간에 들어옵니다. 지금 본인 상황이 이 표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16억 아파트를 사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고소득, 안정적 고용, 사내 대출,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케이스예요. 세 개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같은 선택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반도체 신혼부부의 16억 아파트는 사실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어요. 어떤 회사에 다니냐, 어떤 복지를 받느냐, 파트너와 합산 소득이 얼마냐, 이 세 가지가 2025년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내 대출 없는 사람은요? 저 같은 일반 직장인은 어떻게 해요? 그 질문 다음 편에서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전략, 전세 레버리지부터 갈아타기 시뮬레이션까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업로드하자마자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 투표, 일버블이다, 이뉴노멀이다 꼭 참여해주세요. 그 댓글 보면서 다음 편 기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